2023년 정부 예산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특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은 이러한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어려움을 핑계로 국민의 삶을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민생 및 안전예산을 삭감하면서도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은 늘리는 비상식적인 비정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 예산안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선적으로 삭감해야 될 예산 리스트를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기관 예산과 부실 설계 사업, 불효불급한 예산을 대폭 감액한 돈으로 추진해야 할 민생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부자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은 반대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권력기관 예산도 불효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할 것이고, 이런 삭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조 원 규모의 10대 민생사업을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일자리, 취약계층 보호,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 기후위기 대응 예산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6대 문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삭감된 예산으로 국민을 보듬는 10대 증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6분야에서의 문제 사업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긴축 재정을 표명하면서도 권력기관 예산을 과도하게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조직을 축소했습니다. 원래 3실장 12수석 50비서관 체제였는데 이것을 2실장 8수석 2기관 46비서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인력 30% 감축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업무 추진비, 직원 경조사비는 증액하거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서 업무 추진비, 이것은 언론과 부처 등의 간담회와 식비를 말하는 비용인데요. 7천만 원을 증액했고, 수년간 6천만 원으로 동결된 직원 생일 등 경조사비는 5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 1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감행 없이 전년과 같이 82억 5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검찰청 예산도 사업을 과다하게 부풀렸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별관 청사 신축에 총사업비 86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업 규모가 과다합니다. 다음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정부는 위원회를 축소 운영한다고 했고, 경비 지출도 최소화를 하겠다고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117억 6천만 원,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운영 지원 74억 원 편성 등 과도한 행사비, 홍보비, 회의수당, 위원장 등 과제 검토비, 국외여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시행령 통치예산 51억 7천만 원을 책정했는데, 시행령 통치예산으로 행안부 경찰국 기본경비 2억 원 정도,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기본경비, 또 공공수사사업 등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을 대폭 증가해서 과도하게 편성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1,30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감액을 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497억 원, 대통령실을 올해 예비비로 리모델링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환경 개선 및 정비 등으로 29억 6천만 원을 반영했고,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 행사에도 5억 원이나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규모 증액하고 신규 편성한 사업 중에서 사업은 부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분양주택 융자금으로 1조 3,9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청년주택 50만 호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급 모델은 현재 검토 중이므로 추후 변동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소요를 반영하여 분양주택에 대해서 1조 3,9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중기부 창업중심대학 사업 674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500억이 넘으므로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 설계가 부실합니다. 또한 국회 예정처 타사업 중복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공약에 따라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권역별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고 대학발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750개사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복이 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금융위에서 3,528억 원이 편성된 청년 도약 계좌 사업을 갖고 왔는데요. 정부 매칭 비율이나 납입 한도에 따라 예산 소요액이 달라짐에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정부안이 제출됐습니다. 네 번째로 불효불급한 홍보 예산, 과다 편성된 예산도 삭감하겠습니다. 문체부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23억 원 증액했고 또한 매체 활용 정책 홍보비 14억 원 증액 정책 홍보비 및 분석 지원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재부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정상화한다고 해놓고 2023년도 예산안에 예비비는 작년 수준인 2022년 수준인 5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입니다. 다섯 번째, 시대 역행하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사업 신규 착수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일명 ISMR 기술 개발 사업은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사가 주도하여 추진할 임금체제 개편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등도 있습니다. 고용부가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에 91억 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집행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도 감액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 지역의 공공병원 건립에 대한 예산인데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중간설계 총사업비 조정협의 장기화 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을 보듬는 10대 증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어르신 일자리 및 경로당 냉난방비 단계 확대, 안전책임 예산 등 국민이 필요로 하고 민생을 챙기는 10대 사업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산 212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됐는데 7,050억 원을 다시 증액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 일자리 6만 1,000개, 그리고 어르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 957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넷째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에 대해서 1조 6천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에 필요한 영구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각각 50년, 30년에 대한 예산을 6,993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청년 내일 체험공제 등 청년 지원 예산 증액을 1,862억 원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관심이 많은 쌀값 안정화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1,959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 차주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서 1조 2,797억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장애인 지원 예산도 확대하겠습니다. 3,696억 원에 해당합니다. 열 번째, 재생에너지 지원에 대한 확대 예산 3,281억 원도 증액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